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시장 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인데요. 또한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올해 8월에서 9월에는 고용 장애 요인이 없어지고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자산 매입 축소에 앞서 고용 시장에 더 많은 진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 아직 원유 수요가 감소할 만큼 충격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에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WTI 유가는 전일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또한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장은 이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제 방송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요새 느끼는 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많이 꺼내더라고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근데 제가 단호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한 경제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 엄청나게 복잡화돼 있는 이제 경제 구조잖아요. 네. 이거를 엄청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모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여기 나와서는 네. 세밀하게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좀 더 정확하게.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정보 제공을 하고 싶은데 다소 내용이 좀 무겁다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좀 예의 바라도록 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MBS 채권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다소 난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MBS 채권이 뭐지? 이게 왜 나오는 거지? 이걸 왜 연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지?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까지 오늘 1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증시는 개인적으로 미리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승을 못 봅니다.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나스닥이 왜 분위기가 안 좋은지 설명 자세하게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왕님 오셨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이제 ADP 민간 고용 변화가 예측치를 상회한 69.2로 발표가 났거든요. 이제 금요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전에 저희가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수치라고 들었는데 고용 관련 힌트를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네. 오늘 ADP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정확히 좀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발표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거의 안 맞아요. 실제치랑. 이거 데이터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네. ADP 비농업 부분이 관련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떠서 상회가 나왔지만은 일단 고용회복 관련해갖고 금요일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여태까지 봤을 때 고용 수치가 제대로 맞았던 적이 거의 드물었다라고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신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ADP라는 리서치 회사가 금요일 항상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농업 부분에 대한 이제 미국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데 농업을 제외한 고용 지표
발표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틀 전 수요일이죠. 발표가 이루어진다. 다만 실제치랑 잘 안 맞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ADP에서 민간 고용 변화 발표가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금요일에 나올 수치를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준이 2단계 테이퍼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달러화 강세의 금값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 국제유가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광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짚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관련해서 외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외신은요. Some Fed officials propose tapering MBS purchases faster than Treasuries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Treasury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국채죠. 근데 이제 MBS 매입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제 연준이 2020년 3월 5일 이후로 9,820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도 매달 최소 400억 달러어치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장기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댈러스 연은 총재는 MBS 매입과 관련해 이것이 주택가격 급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래서 MBS 매입이 계속해서 필요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MBS 매입은 직접적으로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마스터와 더 깊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관련해서 시세 흐름 살펴보고 오시죠. 나스닥은 현재 0.19% 빠진 13,5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관련해서 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관망이 나왔네요. 네. 자, 지금 차트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리값은 제공 드릴게요. 지금 매수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가입니다. 현재로선 매수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매수예요. 지금 네. 14,530포인트죠. 이거 지금 이 지지 포인트 손절 14,020포인트 기준으로 자꾸 매수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밀린다면 오늘 매도세 확정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 하방 추세 보이시죠? 이거 밀리면 확정이에요. 매도 추세. 아시겠죠? 지금 이 채널 라인 구성에서 안에서 일단 당분간 놀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 구조 안에서 놉니다.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자, 지금 14,530포인트 매수 잡으시고 14,520포인트 손절 이렇게 보시고 14,520 이제 이탈 들어가면은 이거 이제 매도 확정으로 드러나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 관련해 갖고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증시값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가는 구조로 좀 나오는데 손절 위치 값이 단기 저가 14,520포인트를 확실하게 잡고 해야지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 일단 놀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현재 구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수입니다. 단기 매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0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저희 무료 카톡방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라고. 자,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상단에 대한 저항력을 받는 구간이 마지막 선이 어제 도달했습니다. 14,600선. 이 고점 가능성의 시사예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확실한 조정 분위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 추세선 하단이 이탈이 들어가는 거죠. 14,300 이탈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치 상해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지금 차트가 오늘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수를 발표를 보면서 이 구간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진폭이 엄청난 추세를 그린다기보다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을 그릴 형태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죠? 자, 지금 틱 차트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올라가죠? 제가 매수 14,530포인트 보라고 했는데 벌써 10bp, 10포인트 반등 들어갔죠? 그러면은 상단에서 익절 포인트 보는 구간은요. 14,560포인트까지는 보셔야 돼요. 상단까지. 올라가죠? 이게 단기 포인트 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랠리가 나오는 이유는 비농업 고용 지수를 관망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어제 차트 볼까요? 어제 차트. 어제 트레이딩하는 시간대에서 어떤 차트에 대한 그림이 나왔었냐면은 자, 매수 선상인데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박스로 계속 흔들죠. 장중. 지금 이 모양새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3파 랠리를 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변경되는 값을 보였어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똑같죠? 전이라고 똑같죠? 그 모양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매수를 보면요. 14,560포인트 딱 여기 보고 오늘 수익 내고 딱 끝내야 돼요. 왜냐? 그 다음 파동은 위로 찍기든 아래를 찍기든 이탈 구간이 나와야지 추세에 대한 확정이 드러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망을 들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560포인트까지만 보시기 바라고 손절은 14,520포인트였죠. 제가 나스닥 보자마자 이제 매수 보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더 넓은 겁니다. 체크하시고. 지금 60분봉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60분봉입니다. 6월 1일부터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추이죠. 상승에 대한 추이가 고점을 다 경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은 야 이제 출구 전략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이 분위기가 지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제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여러분들. 전일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4,600포인트. 정확히 얘기하면 14,598.50포인트.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근 올라왔던 증시에 대한 랠리가 사실 이유가 강했던 게 아직은 부양 중. 이 6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글자로. 아직은 부양 중. 아직은 돈 푼다. 아직은 돈 푼다. 자, 근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금요일 날 높게 나와 버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겠네. 이제 돈 푸는 걸 줄이겠네.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7월은 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비농업 고용 지수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금요일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 코스피 영향 반드시 미칩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해요. 추세니까. 추세장이 나오니까. 반드시 미칩니다. 오늘 3,300에 대한 이탈이 들어갔죠. 코스피 시장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증시가 한번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또 급브레이크를 걸었죠. MBS 채권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매입량을 줄이겠다. 그걸 2차 테이퍼링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MBS 채권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예상하셨던 내용일까요? 일단은 얘기는 나왔었죠.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제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요거 한번 보이시죠? 연준 2단계 테이퍼링 추진하나 부동산 거품 우려 우선 주택담보증권 매입 축소 검토. 자, 쉽게 이야기 드리면요. 연준이 지금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 중앙은행에 사들이고 있고 시장에서 사들이는 채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였죠? 국채였습니다. 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왜냐하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야지 이제 국가가 현금 확보를 하고 재정 정책을 펼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 MBS 채권을 삽니다. 자, 여기 한글로 표현하면 주택담보증권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증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부 떼면은 근저당권 나오잖아요. 근저당권이에요. 그 채권을 말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동산에 대한 구조는 일본식 구조로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랑 좀 표현을 하는데 이 근저당권에 대한 부분을 등급별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그리고 뭉탱이로 뭉쳐놔요. 그게 주택담보증권이에요. 이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요, 연준이. 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걸 언제 시작했을까요? 3월 달부터 매입하는 걸. MBS 채권이. 네.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혹시?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2007년에 맨 처음 시작했어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그때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안정을 먼저 기해야 되는데 네. 누가 사겠어요? 그 트래시 채권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 트래시 채권이었어요. 영화 보면은 알겠지만은 영화에서도 가끔씩 표현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일 심각한 수준이 애완견 이름으로 서명을 해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표현됐었어요. 2007년 당시. 맞습니다. 이게 버블에 버블이 깰 수밖에 없는 형태였죠. 각종 이제 은행에 연결되는 브로커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이 대출을 권장했고 이 시스템이 만연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무너졌어요? 이 주택담보증권이라는 MBS 구조 때문이에요. 너무 뭉탱이로 뭉쳐있다 보니까 안 부러진 거죠, 30년 동안. 그러다가 2008년에 2007년에 탁 부러지면서 제일 먼저 파산한 은행이 리먼 브라더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연준이 사기 시작한 게 이 MBS예요. 그리고 14년, 17년, 이제 17년까지 이제 14년까지 계속적으로 사들이다가 그때 이제 중단을 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주택 시장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MBS에. 국제금리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만 이제 부동산 그리고 국채라는 거는 미 정부에서 재정지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들이는 거고 다 어떻게 보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준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 화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주택시장의 버블이 너무 심하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은 홈프라이스 인덱스예요. 네. 주택 가격이에요. 오, 너무 심한데? 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되게 과열돼 있죠,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더해요, 지금. 시장 상황이. 홈프라이스 인덱스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너무 우려된다. 부동산 너무 이제 버블이 끼고 있는데 연준 니네가 MBS 채권부터 덜 사는 게 좀 어떻겠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수요를 좀 줄이자. 그러면은 집값이 좀 안정화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얘기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장의 영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죠?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연준이 가진 채권 규모는 8천조입니다. 거의 8천조에 육박해요.
좀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3,000조 가량은 4천 조 가량은 거의 이제 MBS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준이 가진 자산입니다. 지금 연준이 매입한 양이 아니에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채는 5조 달러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연준 부자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엄청나요. 근데 이 자산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자신들이 달러를 찍잖아요. 달러를 찍으니까 자기가 찍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형태가 웃기죠, 굉장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국채 및 MBS 보유 규모 그리고 자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연준 자산. 굉장히 코로나19 이후에 4조 달러에 육박한 게 단기간 내 거의 이제 6개월, 1년에 대한 모멘텀 동안 4조 달러가 늘어버렸어요. 이것도 말이 많죠, 굉장히. 자, 지금 미국 정부도 부채가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연준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웃기죠? 중앙은행이랑 미국 정부랑 미국 중앙은행이랑 미국 정부랑 네. 서로 돈을 주고 한 명은 채권자고 한 명은 채무자예요. 빚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렇게 계속 MBS 채권을 매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채권에 대한 매입을 계속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된다면 연준이라는 형태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네. 야, 너네 그냥 달러만 찍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정도의 그럼 조절이 필요한 거네요. 조절이 필요한 거죠. 원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8년도 보시면은 네. 이게 그래프가 다운이 되죠. 어느 적정기가 안정화가 들어가면 자산 축소를 개시해요. 네.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요. 근데 매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해 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더 매입을 더 사들인 거죠. 네. 줄이는 것도 1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줄였는데 늘리는 양은 이만큼 늘어나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연준도. 자, 그럼 MBS에 대한 이 규모를 먼저 줄이자는 건 주택에 대한 버블을 일단은 조금 안정화시키자 이 전략인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소리인가 시장에서. 2단계 테이퍼링. 네, 근데 알아봐야 될 게 있죠. 자, 일단 1번은 뭐냐면 만약에 MBS 채권만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채는 가만히 냅둔다. 네. 그럼 이거 증시 조정 안 옵니다. 아, 영향이 크게 없나요? 네, 이걸 어.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설이 도는 거죠. 왜냐면은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명목금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국채를 가지고 그러면은 10년물 국채를 덜 사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고 명목금리는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채는 냅두고 MBS 채권만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게 돼버리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건 그대로네? 아. 이런 효과가 그러네요. 발생해버리죠. 네. 그럼 증시에 조정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안 주는. 근데 저는 그래요. 시장의 조정은요. 건강한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네. 그죠? 그냥 무구장장 올려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MBS 채권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논쟁이 짙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좀 전략 싸움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량을 좀 줄이기가 좀 섣부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사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사들인 사람이 없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전략적으로 펼친 가능성도 높죠. 근데 다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보면은 네. 결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없답니다. MBS 채권만 줄일 수는 없다. 네.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왜? 좀 허무할 수 깔끔하게 있죠. 답을 먼저 허무할 수도 말해주셔서 있겠죠. 훈훈하네요. 네. 일단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많이 했는데 결말은 네. 좀 허무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습니다. 이거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에서 문제 제기는 안 될 거예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테이퍼링 논란에 지속될 수 있지만 실현되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 이거를 주장했던 FOMC 위원은요. 올해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거군요. 네. 야,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실제로 그 위원은요.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은요. 연준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지금 안 된다. 국채랑 같이 매입을 하자라는 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야 MBS 먼저 채권을 줄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네. 그죠?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대한 반영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내용 한번 더 볼게요. 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중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요. 2017년도에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얘기가 2014년도에.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그때도 논란만 일으키고. 네, 그때만 논란만 일으키고 네.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때도 국채랑 같이 했어요. 이게 국채랑 같이 해야 돼. 너무 지금 자산의 버블이 커. 같이 줄여 나가야 돼. 이 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과거 사례가 2014년도에 이미 한 차례 언급됐었지만은 안 했었고 네. 지금 또 다시 얘기 나오지만 이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올해 투표권이 없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지 통화정책에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아니야. 국채랑 MBS랑 같이 줄여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시장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결말 이렇습니다. 지금 MBS 관련해서 논쟁이죠. 네. 논쟁인데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인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그리고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금요일 날 있을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발표가 핵심이다. 고용 지표가 회복이 들어가 버리면은 시장 분위기 지배한다죠. 이제 연준이 돈 푸는 걸 줄이는 걸 8월에 잭슨홀 회의에서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높겠네.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6월에 네.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6월 증시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계속 친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에 대한 추세가 굉장히 탄력을 붙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나오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회복이 들어갔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실리겠죠. 근데 회복이 들어갔다, 8월에 발표하겠다, 이거. 그러지 않을까요? 8월에 발표하겠다.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8월은 잭슨홀 회의이기 때문에 재료만 던지는 거예요. 발표가 아닙니다. 네. 8월은. 잭슨홀 회의는 뭐냐면은 세계 통화 정책 각국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지금 시장 경제 상황을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능성만 던지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이제 추후 전략 모색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회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좀 엿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MBS 채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확실성을 실어줬네요. 오히려.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비농업 고용지수 회복이 돼야지 나오는 거죠. 객관적인 수치값이 나오니까. 네. 그럼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고용 회복이 들어갔다는 증거만 있다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기억 꼭 하세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 돌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MBS 채권의 매입을 축소할 여지는 없고요. 결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결과에 달려 있다고 요약해 주신 거 맞죠? 네. 근데 지금 차트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야, 고용지표 전에 채널 파동에 대한 라인이 고점을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고점 형성 포인트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라고 해서 좀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어떤 고용 회복 값이 드러나면은 14,300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가요. 14,300까지는. 네. 뭐 이제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수치 값은 아니에요. 14,300이. 그죠? 이제 시장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시장 조정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300. 지금 14,600 값인데 채널 파동에 대해서 상단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관망을 본 거는요.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놀기 때문이다 라고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할게요. 네, 이 구간 안에서 논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전일장 같은 추세장을 연결하기보다 좀 흔들면서 가만히 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표현한 거고, 제가 매수세를 본 이유는 지금 아직도 올라가죠. 14,030포인트 제가 매수 주장했는데, 그죠? 그러면은 단기 목표가인 여기까지만 반등값을 보는 게 지금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탄타죠, 완전히. 저희 회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 자, MBS 채권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지만 시장에 대한 논란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과거 사례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기가 되고 시장 반영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에 대한 공식화 발언이 필요해요. MBS 채권 먼저 하겠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반영 여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자, 증시가 이제 채널 파동에 대해서 고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14,600포인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14,600포인트.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고점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600포인트 맞으시죠? 네. 자, 오늘 내용이요.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한다고 해갖고 이제 3시간 동안 교육을 해드렸어요. 사실 증시가 왜 올라왔는지. 그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왜 어려운 용어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도 깨우쳐야 돼요. 이 지식에 대해서. 아, 이제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을 키워야 그죠? 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가 올라갔던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올라갔던 이유는 유동성에 대한 확보예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자, 미국이 제로금리로 한 번에 내려버렸죠. 코로나 발생한 다음에. 네. 한국은 제로까지는 안 갔어요. 그죠? 제로금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 미국보다 오히려 증시가 이제 외인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수렴이 되면서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2020년도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건 자산에 대한 유동 형태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 연준이 어떤 채권을 사고 있고 어떤 행보를 걸었으며, 근데 이게요 안 나온다? 지금 당장 의미 없어,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보면 이해가요. 두 번 들으면 확실하게 알고.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급등주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해.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이슈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무료 강의라고 제가 얘기 드려요. 왜냐? 공부할 수 있게. 7월에 제가 한번 타이밍 보고 오프 강의도 준비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달러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달러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통화 정책 영향력.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한 3시간 가요.
그렇죠. 달러가 또 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너무 여러 영향이 요소로 많기 이어져 때문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내용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 투어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하세요. 전국 투어 할 투어 거예요. 가면. 광주 오시라고 하는데 네. 제가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니 근데 이제 정책이 아, 좀 풀려야죠. 그렇죠. 네, 정책이 좀 풀리고 네.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지금 제가 지켜보고는 있는데 전국 투어 하고 싶어요. 먼저 하게 된다면은 서울은 제일 마지막에 좀 하고 싶다. 서울 좀 네. 마지막에. 저도 서울에 사실 때 놀러 가겠습니다. 제 앵커님 이 섣부른 발언인데 안 오실 것 같은데. 약속을 지켜야죠. 네, 안 오셔도 괜찮아요. 방송에서도 네, 계속 방송에서 보니까요.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안 왔네 이러고 실망하잖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다 얘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똑똑해지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라면 미국 증시 아주 파삭하게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14,600포인트 고점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MBS 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MBS 매입 채권 축소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투표권이 없는 연준 의장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5일 관련해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제가 들고 온 외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관련 외신으로는요. 지금 살펴보시면요. Oil prices climb on an optimistic outlook from OPEC Plus라는 제목입니다. optimistic outlook이라는 뜻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 긍정적인 그런 전망인데요. 이제 OPEC Plus가 시장이 상당히 개선된 게 보인다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표명한 이후에 유가가 이제 화요일 아침에 손실을 회복했고요. 지금도 현재 살펴보면 0.9%대 1.03%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이제 인도의 주요 수입 업체가 가격 상승을 막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이제 오펙 플러스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석유 시장과 미래 성장 전망을 검토하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다가오는 7월 1일 날 일괄 감산을 진행할 방법을 이제 발표하죠. 또 최근 몇 달 동안 점차적으로 감산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570만 배럴을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오는 8월부터는 감산 규모를 하루에 50만 배럴가량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마스터님과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고요.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5일은 현재 0.95% 상승한 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일에 대해서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마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연이어서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네. 제가 요새 관망 드는 일은 거의 드문데 네. 지금 한타점을 좀 찾게 된다면은 사실 매도를 좀 보고 싶은 게 제일 커요. 매도. 왜냐면 근데 지금 관망을 든 게 이제 내일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내일 매수 준비를 위한 이것도 박스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증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 지수고 여러분들 유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겠죠. 그죠? 네. 근데 또 방금 전에 또 네.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났거든요. 오늘은 의미 없어요. 오늘은 오늘은 의미가 의미 없었나요? 일단 예측치보다는 하회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의미가 네, 없다. 내일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발표 이후의 상승이 오히려 낫죠. 그러네요. 발표 이후의 상승. 자, 자, 재고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석유에 대한 이제 비축량이 얼마나 되냐인데 이때 어떠면 재고가 없다 많다를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기보다 네. 이때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거래량이 조금 생기는구나라고서 그게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대한 발생 여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관망을 본 이유는 내일 아마 이제 오펙 플러스의 발표 이후에 눌림 이후에 반등장이 제대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일이 중요한 날이겠네요. 네. 이제. 자, 일단은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 추이는 사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상방을. 채널 추이는. 네. 채널 추이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자 오늘 끝날 가능성이 73레인지와 74레인지 안에서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아닌 이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화면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원유 재고 발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예측치보다 하회한 마이너스 6.718만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전에는 마이너스 7.614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의미 없지만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터질 때 단타로 거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타 거래요? 네. 오펙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펙 중요한 얘기를 네.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오펙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이틀 동안 좀 하락장이 좀 있었어요 사실. 예,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단기 매도, 단타 매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던 거는 네. 시장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보면 회의 이후에 감산 완화를 하더라도 이제 결과값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아, 감산 완화하는데 왜 올라가요, 회왕님? 그죠? 지금 하루 이틀 나온 게 이게 선반영이에요.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선반영이에요. 자, 지금 내용 한번 보면은 오펙 감산이 최근에 여러분들 자발적 감산은 지금 사우디가 안 하고 있죠.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이 이제 끝난 상태고 이제 지난 4월에 발표했던 내용이 감산 완화하겠다. 7월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하는 내용이 이제 8월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감산 완화 가능성이 높죠? 내려가죠, 여러분들? 그죠? 앞으로 감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있어요. 중동이 이제 석유 시장의 80%를 지배할 것이다. 중동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미국 쪽에서 이제 셰일 생산에 대해서 네. ESG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요. 못 들어오게끔. 친환경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시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로 탄소를 주장하는 나라도 이제 미국이 중심축에 있는 거고. 그럼 중동 쪽에서는 이제 감산을 이제 안 하고 아예 이제 증산을 계속하면서 가격 컨트롤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진행 중인 거고 일단 감산부터 안 하고 증산을 하기 전에 감산부터 이제 줄여야죠. 하던 양을. 그럼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흘러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누구도 반박을 안 해요. 감산 완화할 거다. 왜냐면 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감산을 안 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네.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일으키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츠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실제로 딱 발표하면 탕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네. 내일 오히려 제가 얘기 드린 게 7월 1일, 오히려 7월 2일 이때 이제 매수에 대한 집중 요소를 보겠다라고 평가한 게 실제로 발표치가 되면 시장 반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금요일 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달러 얘기하다가 유가랑 달러 얘기를 한다고 일단 얘기 드렸는데 달러가 먼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일전에 이제 감산을 맨 처음 시작했던 게 2017년도예요. 16년도죠.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감산을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 컸어요. 30달러, 30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 육박할 때 감산 완화를 탁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유가가 계단식으로 치기 시작을 해요. 50달러까지.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 사태, 뭐 이란 사태 터지면서 갑자기 낙폭을 키우긴 했는데 이제는 감산이 굉장히 시황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반영된 것만 보도 아실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자리값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오늘 관망 들었는데 자리값이 관망을 들었다는 건 네. 자리값이 없다는 거죠. 아, 네, 하지 말라는 건데 안 그런가요? 혹시 단타로 들어가는 분들을 단타로요? 위해서 조금의 팁을 주시자면. 단타 자리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자리도 보지 마세요. 내일 기다렸다 완고하게. 하세요. 네, 완고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좀 위험해요. 네, 수급이 금세 이제 반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형태로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자, 일단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일봉 차트에서 지난 오펙 4월에 있었던 오펙 회의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해도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이 자리인데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판단됐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올라가는 구조는 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탄소 중립. 이 형태가. 이 부분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75달러 넘어서 76달러, 77달러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이후에. 아시겠죠?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점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지금 회복 국면과 더불어서 이제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오펙 플러스 회의는 제 예상컨대 앞으로 시장 반영을 거의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펙 플러스 회의는 앞으로 증산까지도 계속적으로 시도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줄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 자체가 다른 거죠. 오펙에서 감산을 이제 완화하는 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줄이는 양하고 비중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상승, 유가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현재 5일 차트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입장 추천해 주셨고요. 내일 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또 들어가 보시는 거를 진지하게 또 말씀해 주실 계획인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요. 저희 남은 골드와 유로 FX는요. 여러분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해왕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나스닥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자, 지금 제가요 나스닥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든 때가 여기였죠. 예. 14,530포인트. 자, 네.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14,560까지만 보라고 했죠. 그렇죠. 반등 들어갔죠. 지금 또 내려오죠. 그죠? 네. 이 구간에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차트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어제 전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농업 고용지수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14,600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이 자리가 네. 전일 고점 자리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돼버리고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14,600포인트 아래에서 그죠. 계속 움직이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매도를 보시면은 또 이제 14,000 이제 560포인트에서 매도 보고 네. 현재 14,570 보고 또 밑단 구간까지 보는 거예요. 이 반복성이에요. 지금 상황이. 간단하죠? 여러분들. 차트는 이제 RSI 지표가 보통 이제 여기 신호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제 채널 파동 내에서 고점을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지금 RSI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죠.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구간대에 대한 매도 진입 자체를 채널 라인을 긋고서 판단한 다음에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탄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자, 일단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사실 앵커님 맨 처음에 네. 이제 외신 브리핑 할 때 네. 먼저 나스닥 빨리 지금 매수 한번 이 자리에서 봤으면 싶은데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이게 계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기 힘들고 이 채널 라인 구간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라인입니다. 오늘 라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다가오고 있네요. 금요일 날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이제 노란톡에 참여하시면은 쉽지는 않아요. 전 쉽다고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경제라는 거를. 그죠? 경제가 쉬우면은 다 하죠.
그죠? 다 돈 벌죠.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선적으로 제가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또 유럽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맞선님과 더 함께해볼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이자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